14살에 시작하는 처음 천문학. 우리 준호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이 책을 읽고 새로 알게 된 것이 있나요? 저는, 저는 138쪽에 보면 옛날에 과학 선생님이 모든 별은 천구에 붙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모든 별이 천구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분포해 있다고 해서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김원님 해주세요. 어, 저는, 어, 명왕성이란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명왕성? 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먼저, 온유가 말했던 명왕성을 처음 알겠다는 게 무슨 뜻이야? 명왕성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음, 준원이, 예? 온유가 명왕성을 처음 알았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 명, 들어는 봤는데 저 자세히 몰랐어요. 그래. 자, 이쪽에 보면, 74쪽? 자, 74쪽에 마지막 문단. 그렇게 해서부터 한번 온유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톤모가 새로운 행성을 발견한 것은 1930년 3월 12일이었다. 새로운 행성은 명왕성이라고 명명되었다. 그런데 명왕성은 다른 행성들과는 다른 점이 많았다. 길게 늘어진 타원 궤도를 돌고 있어서 태양에 가까워질 때는 해왕성보다 안쪽으로 들어와 태양에 더 가까웠다. 그리고 명왕성 바깥쪽에서 그와 비슷한 천체가 여러 개 발견되었다. 따라서 2006년 8월 국제천문연맹은 명왕성은 행성이 아니라 외수행성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하고 10만 잠깐만. 13만 4,340번째로 소행성 목록에 등록했다. 이제 태양계에는 9개의 행성이 아니라 8개의 행성만 존재하게 되었다. 자, 뭔 말이야? 지금 읽어본 내용이? 명왕성이 행성이 아니라 외수 행성으로 분류하기로 했대요. 음, 자, 보겠습니다. 행성이 뭐야? 준호나? 행성이요? 행성이 뭐야? 지구 같은 거? 지구 같은 거? 또, 온유는 행성이 뭐야? 어, 그럼 항성은 알아? 항성은? 항성. 별? 별. 붙박이 별이라고 보통 얘기해. 사실 근데 붙박이 별도 아니야. 항성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뭐? 붙박이 별. 우리도 주변에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별이 뭐야? 그 뭐지? 북극성? 어, 어? 뭐라고? 소유자가 선생님이. 뭐, 태양. 태양이 별이라고. 별은 스스로 뭐 하는 거?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거. 자, 태양은 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 준호나 온이야. 왜 태양은 빛이 나? 빛이 나니까요. 빛이 나니까 빛이 나? 그 빛이 왜 나냐고, 준호나. 온유야.
태양 안에 헬륨 가스가 계속 뭐하기 때문에 폭발하기 때문에 폭발하면서 빛이 나는 거고 그 빛이 우리들에게 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지구는 빛이 나왔나? 지구도 빛나. 나요? 아, 근데 지구가 빛나는 이유는 뭐야? 해 때문에? 아? 해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달도 빛나잖아. 달도 그러면 아까 태양처럼 그 안에 가스가 폭발해서 빛이 나는 거야? 아니요. 아니야, 달은 왜 빛나? 해 때문에? 햇빛을 반사해서 빛나는 거야. 햇빛을 반사해서. 너네 그런 거울 갖고 장난해 본 적 있어? 햇빛 이렇게 비춰 거울 갖고 이렇게 막 빛 반사시켜서 막 이렇게 하는 거. 거울놀이. 몰라? 오늘 준호이 거울놀이? 네. 햇빛 거울로 반사시켜 갖고 막 이렇게 사람들 눈부시게 하고 막 이렇게 거울 갖고 장난하잖아. 거울 자체가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햇빛을 거울로 반사시켜서 보내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지구가 햇빛을 받아서 다른 별에서 보면 지구가 빛나. 우리가 달이 빛나는 것처럼. 응? 자, 그런데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것. 태양이고 이걸 항성이에요. 행성은 요 항성 뭐? 주위를 뭐 하는 것? 도는 거? 도는 주위를 도는 천체를 보고 우리가 행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태양을 중심으로 한 태양계라고 그래. 태양계. 태양을 중심에 두고 뭐? 수, 어, 금, 금, 지, 시, 화, 화, 목, 목, 토, 토, 선, 천, 해.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까지 몇 개? 여덟. 8개의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 우리가 이걸 태양계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온유하고 준호는 이렇게 배웠는데 선생님은 천해하고 이렇게 배웠어. 천, 천해명. 명까지 선생님이 배울 때는 천의 명에서 9개의 행성이 있다고 배웠어. 근데 여러분들은 9개 행성이 있다고 배운 게 아니라 이 명은 빼버리고 해왕성까지 8개만 있다고 배운 거야. 그래서 명왕성은 처음에는 그 명왕성이라는 것도 지금 뭐야? 이 톰보라는 사람이 1930년에 발견을 한 거야, 처음으로. 그전에 존재를 모르다가. 그러면서 이 명왕성도 태양 주변에 이렇게 도는 거야. 야, 그래서 얘도 뭐다? 행성. 행성이다 해갖고 9번째 행성을 한 거야. 행성으로 등재를 한 거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명왕성이 몇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첫 번째 문제가 무슨 문제? 상원이요? 아? 상원이요. 아, 타원 궤도를 돌고 있는데 타원 궤도를 돌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타원 궤도를 돌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타원 궤도를 돌고 있는데 더 문제는 뭐야? 해왕성보다 안쪽으로 들어와 태양에 더 가까웠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여? 여기 태양이 있으면 지금 이게 영어로 나와 있는데 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뭐 토성, 천왕성, 해왕성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궤도가 있어요. 이렇게 궤도가. 그래서 다 이게 동심원처럼 이 돌고 있는 궤도가 있다는 얘기야. 순서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아까 말했듯이 뭐는 명왕성은 다 영어로만 돼 있구나. 어, 너무 글씨 작지? 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요게 이제 행성이야. 요것들은 어쨌든 이 태양부터 그 거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명왕성은 처음에는
이 해왕성 바깥에 있는 줄 알았더니 얘가 막 안쪽으로 들어오고 그래. 그 점에 있어서 이런 일반 행성과 다르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다른 점은 명왕성 바깥쪽에서 그와 비슷한 천체가 여러 개 발견됐다. 여기 보니까 뭐 에리스니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세레스니 이런 다른 요 명왕성만한 것들은 또 있더라는 거야. 그 규모가 너무 작더라는 거야. 그래서 얘들은 행성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하기로 했다는 거야? 소, 외소행. 외소? 외소행성. 외소하다란 말이 무슨 말이야? 작다? 왜소하다는 아주 작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소행성.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이것들을 행성에서 이제 뭐야 빼버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쨌든 8가지 행성을 얘기했고, 자, 그러면 이 얘기와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볼 게 뭐냐면 73쪽이에요. 자, 어떻게 해서 그 명왕성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는 건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73쪽에 보면 해왕성을 발견을 했어.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대? 해왕성의 운동을 조사한 과학자들은 해왕성의 운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다른 행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해왕성 행성 운동 법칙을 예상한 것과 다르게 운동하고 있었다. 음, 이 얘기는 그 앞에 71쪽을 보면 또 나와. 71쪽 봐봐. 71쪽에 보니까 해왕성은 어떻게 발견하게 됐대? 천왕성이 발견된 후, 아닌데? 맞아. 천왕성이 맞, 천왕성이 발견된 후 천왕성의 운동을 자세하게 관측한 천문학자들은 천왕성의 속력이 어떤 때는 행성 운동 법칙을 이용하여 계산 속력보다 빠르고 어떤 때는 느려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어, 그래서 천왕성 음, 바깥쪽에 다른 행성이 있어서 천왕성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과학자들은 천왕성의 운동을 이용하여 아직 발견되지 않은 행성의 위치를 계산했다. 이게 뭔 말이야? 천왕성을 이용해서 해왕성을 발견했대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발견한 거야? 천왕 운동? 준호아, 이게 무슨 말이야? 어, 천왕성 바깥에 있는 행성이 천왕성 끌어당긴다? 음, 자,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보면 되냐면 여기 61쪽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태양계를 태양과 몇 개의 천체라고 본 거야? 7개? 7개였다는 거야. 즉, 태양과 수, 금, 지, 화, 목, 토, 토성까지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까지 태양과 이 7개였다고 생각할 거야. 왜? 눈으로 관측할 수 있어. 하늘을 이렇게 했더니 보이는 거야.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태양계는 7개가 있는 줄 알았어. 자, 그런데 여기 보면 62쪽에 누가 허셜? 허셜이라는 사람이 뭘 가지고 잡동사니를 조립하여 만든 망원경으로 망원경. 그 망원경이 뭐야? 응? 망원경이 뭐야? 그 멀리 있는 것도 그렇지, 우리가 망원경 멀리 있는 걸 바로 볼 수 있는 게 망원경이야. 그래서 맨눈으로는 못 봤던 것들인데 망원경을 통해서 보니까 토성 바깥에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바로 이 뭐 천왕성이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는 태양계가 토성까지만 태양계에 있었는데 그 바깥에 뭔가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여기까지는 맨눈. 천왕성은 뭘로? 뭘 통해서? 망원경. 화살의 망원경을 통해서 발견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외에 또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어디를 보게 되냐면 68쪽. 68쪽에 뭐가 나와? 보데이 법칙? 보데이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근데 보데이 법칙 전에 알아야 되는 것들이 바로 거기 68쪽 읽어보겠습니다. 저쪽.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현상 뒤에 숨어있는 수의 조화를 알아야 된다 주장한 고대 그리스 학자인 피타고라스 생각을 이어받은 천문학자들은 오래전부터 태양에서 행성까지 거리의 숨은 규칙을 발견하려고 노력했다. 자, 피타고라스 알아볼라? 알아요. 피타고라스는 이 온 세상, 온 우주를 수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태양계 그 행성사의 거리에는 뭔가 숫자의 비밀이 있을 거다. 그거를 발견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천문학자들도 바로 그러한 연구를 쭉 했었다는 거야. 응? 자, 그런데 누가 69쪽에 19살 유한 보대가 태양에서 행성까지 거리 R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낸다고 해서 그 보대의 법칙을 뭐 한 거야? 만들어낸 거야.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런 숫자를 대입해야 되는지는 몰라. 근데 답은 맞아.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답은 맞는 거야. 그래서 요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조사를 한 거고 그 밑에 69쪽 밑에 두 번째 줄 네? 69쪽 밑에서 둘째 줄 한번 읽어볼까? 그러나요? 음. 그러나 허셜이 발견한 청원성이 보대 법칙에서 n이 6인 지점에서 태양을 돌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래서 또 보대의 법칙이 또 뭐 하는 거야? 또 맞는 거야. 어? 그래서 이 보대의 법칙에 따라서 결국은 다른 소행성을 또 뭐해?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해왕성과 명왕성도 보대의 법칙에 따라서 발견을 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보대의 법칙이 뭐는 없다는 거야? 왜 그런 법칙이 만들어졌는지는 어, 과학적인 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묘한 일이야. 계산은 맞아. 근데 왜 그렇게 계산하는지는 뭐해? 몰라. 요게 지금 보대의 법칙이야.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천왕성까지는 발견을 했어.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뭐였냐면, 혹시 그 만율력의 법칙 알아? 만율력의 법칙. 뭐야 이게? 몰라요. 뉴턴의 만율력의 법칙 들어봤어? 뉴턴의 만율력의 법칙. 준원이 만율력의 법칙이 뭐야? 배로는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온유야 만율력의 법칙이 뭐야? 처음 들어봐요. 만율력의 법칙을 처음 들어봐. 자, 만율력의 법칙은 물체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있다는 거야. 그 각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걸 이제 만유력의 법칙이라고 얘기해. 더 쉽게 말하면 물체와 물체는 서로 뭐 하는 힘을 갖고 있다?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 태양과 지구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한 것들을 조사한 것들이 바로 만유력의 법칙인 건데, 아, 잠깐만. 여기가 태양이잖아. 그래, 여기 뭐 수성이 있고, 여기 뭐 금성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야. 그 수, 금, 화, 목, 토, 천왕성까지 이제 발견했어. 천왕성을 발견했단 말이야. 그런데, 원래 이 천왕성 앞에 토종 있잖아. 그럼 토종하고 천왕성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 만유력을 계산하면 이게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위치에 이렇게 있어야 돼. 그 실제로는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토성이 끌어당기는 힘으로 계산하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A에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천왕성은 A에 있지 않고 B에 있어. 그럼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준호는 어니야. A에 있어야 되는데 B에 있는 거예요? 토성을 중심으로 계산을 해보면, 만일력의 법칙에 따라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성이 있는 거는 태양과 수성이 서로 끌어당기기도 하지만, 또 수성과 금성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로 이 수성은 여기에 위치하는 거야. 금성은 수성과 금성이 끌어당기는 힘 플러스 지구와 금성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금성은 또 여기에 위치하는 거라고. 이해가? 네. 그런데 그 토성이금 천왕성을 끌어당기는 힘을 계산하면 A에 있어야 된다고. 근데 A보다 더 바깥쪽인 B에 위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천왕성이.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 다른 행성이 천왕성 끌어당긴다. 바깥쪽에 뭔가가 있는 거야. 뭔가가 있어서 얘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끌어당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 얘가 없으면 토성만 끌어당기니까 이 지점에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뭔가가 있으니까 이거를 바깥에서 끌어당기니까 얘가 지금 A라는 위치에 있지 않고 이 바깥에 가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 이게 뭐냐고 이거를 찾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가 찾은 게 뭐라고? 뭐 찾, 해왕. 해왕성을 찾았다고, 해왕성. 그러니까 천왕성을 찾은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이 토성까지는 눈에 보여.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 그래서 찾았어. 그 바깥은 너무 멀어서 눈으로 안 보여. 근데 허셜이라는 사람이 뭘 가지고? 뭘 가지고? 망원경을 가지고 천왕성을 발견했다고. 근데 이제 망원경 갖고도 이제 못 찾았어. 근데 수학적 계산을 해보니 천왕성이 원래 있어야 될 궤도보다 더 바깥쪽에 있으니 그럼 천왕성 바깥에서 누군가가 이 천왕성을 끌어당기고 있는 게 있을 거다. 그럼 그 위치를 계산해서 그걸 한번 찾아보자. 했더니 실제로 뭐가 있더라? 해왕성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요 해왕성을 여덟 번째 행성으로 확정을 지은 거지. 준호나 온유야 지금 쌤말 이해가 안 가?
아유, 아, 자, 봐. 준원이가 여기 있고, 온유가 여기 있어. 그 준원이가 온유를 끌어당기고 있어. 온유도 준원이를 끌어당기고 있어. 그럼 서로 끌어당기고 있으면 예를 들면 준원이와 온유 힘을 봤을 때 1m 간격만 벌어지면 돼. 근데 실제 봤더니 온유가 1m 간격이 아니라 1m 10cm에 있는 거야. 준원이와 온유 사이는 원래 준원이의 힘, 온유의 힘 계산을 하면 1m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1m 10cm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어. 다른 사람이 끌어당긴다. 그렇지. 온유를 바깥에서 누가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선배가 온유를 여기서 밖에서 끌어당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온유는 1m, 둘 사이만 보면 1m 되는데 선배가 끌어당기는 힘에 영향을 받아서 10cm가 더 바깥으로 와 있는 거란 얘기. 온유 이해가? 네. 이러한 것들, 이러한 만율력의 법칙에 따라 계산을 함으로써 바로 이 해양성도 발견을 하고 이 해양성하고 또 철양성하고 조사를 봤더니 원래 있어야 될 자리보다 더 바깥에 있는 거야. 그러면 또 뭘 생각할 수 있는 거야? 해양성 바깥에 뭐? 또 다른 뭔가가 있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응, 계산해봤더니 안 맞으니까. 그래서 발견한 게 뭐였다고? 명왕성이래, 명왕성. 그런데 이 명왕성은 아까 말한 대로 이 궤도가 이렇게 일정이 되는데 이 명왕성은 때로는 이 해왕성보다 안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더란 거야. 게다가 이 명왕성 같은 조그만 것들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행성으로 하지 말고 뭘로 하자? 외소 행성. 외소하다. 작은 걸로 하자라고 해서 얘는 탈락. 행성에서. 그래서 해왕성까지만 행성이 되었다라는 얘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됐어? 응, 그래서 눈으로 관측하는 거, 망원경으로 관측해서 발견한 거, 계산을 통해서 발견한 거. 천문학이 이렇게 점차 발전해 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 명왕성 얘기, 명왕성 처음 봤다 이 얘기했었어. 또 무슨 얘기했었지, 내가? 오늘은 뭔 얘기했었지? 저요? 오늘가 명왕성 얘기했나? 네. 그 다음에 준호이는 뭐 얘기했었지? 천구요. 천구? 그게 응, 몇 쪽이야? 83쪽이요. 83쪽. 자, 83쪽에 요 이야기에서 중요한 이야기. 맞아? 응, 83쪽에 나오는 거 맞아? 네가 말한 게? 천구요. 아, 예.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준원이. 많은 경우로 별을 관측하기 시작한 천문학자들은 별이 그, 천구에 그 위부터, 천문학부터. 코페니쿠스는. 코페니쿠스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긁고 있다는 태양 중심선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 주장은 우리는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과학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로 별을 관측하기 시작한 천문학자들은 별이 천구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공간에 여기저기에 보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해 별 중엔 가까이 있는 것도 있고 멀리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태양 주위에 돌고 있는 지구에서 별을 관측하면 지구의 위치에 따라 별의 위치가 달라 보여야 한다. 연주시차는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에서 볼 때 지구의 위치 변화 때문에 별의 위치가 달라 보이는 것을 말한다. 연주시차가 왜 나타나는지는 간단한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엄지손가락을 세우고 팔을 뻗은 다음에 왼쪽 눈을 감고 엄지손가락을 바라보자. 엄지손가락 뒤에 있는 배경이 어느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 이번에는 팔을 그대로 둔 채 왼쪽 눈을 감고 엄지손가락을 바라보자. 엄지손가락이 움직인 것처럼 보일 거다.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을 번갈아 감으면서
엄지손가락이 움직인 것처럼 보인 것을 확인한 다음 팔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엄지손가락이 움직여 보이는 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자. 아, 자, 여기 준호이가 지금 읽은 이 부분 뭔 말이야 도대체? 음, 응?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자, 연주, 말해. 예, 음, 연주시차는 음, 어, 지구의 위치에 따라 별이 위치가 달라 보이는 거. 음. 자, 그 전까지는 우리가 사람들이 천동설을 정해 천동설. 오니야 천동설이 뭐야? 천동설이요? 음. 준호이 천동설이 뭐야? 태양이 지구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 태양이. 태양이 움직이는 거. 지구 아, 중심. 자, 우리는 지금 당연히 지동설을 믿고 있어. 지동설이 뭐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법칙이 법칙. 옛날에 천동설이었다.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가 뭐 하고 있다? 운동하고 있다. 즉 지구는 가만히 있고 오히려 태양이나 다른 별들이 지구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 지금 보면 지구가 움직여 안 움직여? 여러분들 느끼기에 지구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 안 움직이고 있어?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해가 동쪽에 떠 서쪽으로 지잖아. 응. 달도 동쪽에 떠 서쪽으로 지잖아. 해가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요. 해가 움직이잖아.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해가 움직이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직관적으로 뭘 믿었다는 거야? 천동설을 믿었다. 천동설. 지구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돌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붙어 있어? 지구가 돌고 있으면, 그 지구가 막 돌고 있으면 우리가 떨어지지 마. 어? 여러분이 버스 위에 올라갔다 생각해봐. 버스가 움직이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버스 버스 위에 위에 올라가 있어. 버스 천장 위에 올라가 있어. 근데 그 버스가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들이? 있어요. 어? 그냥 있어요. 그냥 있어? 야, 이게 지금 이게 버스야. 버스 안에 타고 있는 게 아니라 버스 그 지붕 위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근데 이 버스가 그냥 달려다니면 어떻게 되겠냐고, 여러분들이. 잡고 있으면 되지 않아요? 그거 잡고 있으면, 그럼 너가 지금 지구 이렇게 잡고 있냐? 오냐? 어? 너 지금 뭐 안 잡고 있잖아. 근데 그 버스에 있으면은 버스 지붕 위에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붕 위에 있는데 버스가 달리면, 어?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게 되냐고. 떨어져요? 떨어지겠지. 어? 그런데 우리가 좀 떨어지지가 않잖아. 그러니까는 지구는 가만히 있는 거고, 다른 우주 별들이 전체가 운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천동설이야. 이거를 주장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 프톨레마이오스가 천동설이 왜 맞는지를 과학적으로 나름대로 막 설명을 잘했어. 근데 나중에 누가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원래 코페르니쿠스 전에도 그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이상해.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뭘 주장했냐면 지동설을 주장했어. 뭐가 움직인다? 태양을 중심으로 오히려 지구가 뭐한다? 돌고 있다. 지구가 움직인다 주장했단 말이죠. 근데 당시 사람들은 요 코페르니쿠스의 말을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것들을 어떻게 증명할까라고 하다가 그 증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오는 개념이 연주시차라는 개념이에요. 연주시차. 자, 연주시차가 뭐래? 아까 준호이 얘기했었는데, 어,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에서 볼 때 지구의 위치 변화 때문에 별의 위치가 달라 보이는 것. 만약 지구가 가만히 있다라면, 지구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라면, 뭐야, 우리가 그 별의 위치가 달라 보일 리가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 지구가 위치가 뭐하기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에 별의 위치도 뭐 한다는 거야?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뭐 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해봐라 뭐 이게 나왔는데 이것보다 차라리 84쪽 보였어? 응, 84쪽 그림 보여? 응, 자, 태양이 있고 태양 주변을 도는 지구 위치 1번 보이지? 응, 지구 위치 1번이 보이는데 이 가까이 있는 별 보여? 가까이 있는 별? 응. 이 가까이 있는 별이 사실은 지구 위치 1번에 있으면 저 뒤에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맞아? 근데 응, 이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돌잖아. 응, 반대편 지구 위치 2번으로 갔지. 응. 2번으로 갔을 때는 이 가까이 있는 별이 똑같이 있는데도 이 별이 어디 있는 걸로 보이냐면 저 반대편에 있는 걸로 보이잖아. 요 그림이 이해가 가? 요 그림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니, 나 이거 아니다. 자, 여기 태양이 있어. 태양 주위를 지금 지구 1이 돌고 있어. 그 여기 별이 있어. 근데 태양 1에서 볼 때는 이 별이 여기 있는 걸로 보인다고. 여기 있는 걸로. 근데 태양 주변을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2번에 와 있어. 2번에. 2번에, 지구가 2번에 와 있단 말이야. 6개월 후에. 어? 우리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잖아. 공전. 6개월에 여기 왔는데 여기서 이 별을 보면 별이 여기 있는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구가 여기 가만히 있으면 이 별은 늘 여기 있는 걸로 보일 텐데 별이 어떤 데는 여기 있고 어떤 데는 여기 있고 달리 보인단 말이에요. 그 까닭은 지구가 뭐기 때문에 태양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보는 지구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별의 위치도 뭐 한다는 거야? 달리 보인다는 거야. 즉, 봐. 온유가 여기 서 있어. 준원이 여기 서 있어. 그럼 준원이가 온유를 그냥 바라볼 때는 늘 이 모습만 바라봐야 되잖아. 응. 근데 이 준원이가 여기 서 있지 않고 여기 와 서 있어. 이렇게. 그럼 준원이가 온유를 바라볼 때 여기 A에서 보는 모습과 B에서 보는 모습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여기서는 온유를 보면 온유 얼굴을 보고 있는 거야, 얼굴을. 근데 여기서 보면 온유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뭐? 온유 등과 뒤통수를 보고 있던 거라고. 이해가? 응, 즉, 이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서 이 보이는 게 뭐 한다? 달라 보인다는 거야. 결국 이 별의 위치가 달라 보인다. 같은 별인데 별의 위치가 달라 보인다는 것은 이 보는 자가 뭐 하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별의 위치가 달라 보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냈다는 거야. 그럼으로써 이 지구가 태양 중심을 돌고 있다라는 생각에 이르렀다는 거야.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 시차에 관한 그런 부분들에서 여기 84쪽 밑에서 두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현주시차 측정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실제로 돌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과학적 증거일 뿐더러 별까지 거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연주 시차를 밝혀내기 위해서 이거 증명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이제 애써서 했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연주시차 말고 다른 것들이 나와. 자, 85쪽에 나와 있는 연주시차 말고 또, 광행차. 광행차라는 거야, 광행차. 그럼 또 이 광행차라는 개념은 또 뭐냐? 그 광행차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광행차라는 개념은 뭐래? 어, 지구의 공전 운동 때문에 나타나는 거? 음. 그래서 광행차가 뭐야? 지구가 공전하고 있는데 광행차가 나타난대. 왜 광행차가 나타난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응? 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비유를 해주고 있어. 그 비유해주는 걸 이해를 해봐. 왜 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아, 자, 우산을, 얘들아, 우리가 가만히 있었으면 우산을 뭐하고 들면 돼? 똑바로 들면 돼. 비가 위에서 내리니까. 어? 근데 우리가 뭐 할 때는, 앞으로 걸어갈 때는 우산을 똑바로 들고 걸어가면 비에 맞는다는 거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앞으로 걸어갈 때는. 우산을, 우산에 귀 어, 쓰듬. 앞으로 약간 숙여야 돼. 왜 비는 위에서 떨어지는데, 왜 우산을 앞으로 숙이냐고. 그 이유가 뭐냐고. 어? 음, 빛 때문에? 어? 빛? 비? 무슨 말이야? 자, 그, 아,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 비가 사실은 여러분이 서 있으면 비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똑바로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도중에 보면은 비가 이렇게 사선, 대각선으로 내리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왜 똑바로 차가 멈춰 있을 때는 그냥 떨어지는 비가 왜 우리가 달리면 대각선으로 떨어지냐고. 근데 이게 대각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비는 똑바로 떨어지는데 우리가 달리면 대각선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음, 실제하고 보이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야.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여기 86쪽에 보면 광행차는 두 번째 분단. 광행차는 빛의 속력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속력에 비해 따라 달라진다. 불에 들리는 광행차를 측정하여 빛의 속력이 지구의 속력보다 1만 배 빠르다는 것을 알아냈다. 빛이 지구에서 태양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8분 12초 정도라고 계산했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빠른 속력으로 달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광행차를 측정하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어, 이 광행차라는 부분이 있었고 87쪽에 보니까 연주시차 측정에도 성공하는데 그 이유가 연주시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값이 작아가지고 측정이 무척이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문학이라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발전한 것이 아니라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차근차근 조금씩 발전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여기 쭉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연주시차라는 것들을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해놓고 그 연주시차를 이용해서 별까지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그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이 다 이러한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던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광행차가 뭔지, 연주시차가 뭔지 요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라 이런 천문학자들이 고민했던 고민. 그러면서 하나하나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처음에는 해봤는데 딱 들어맞지 않아. 뭐가 문제가 있어. 우리가 뭘 모르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 또 이렇게 밝혀낸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앞에 문제가 해결이 돼. 근데 천문학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 그 천문학자들은 지금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미지의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지의 것들이 밝혀져야지만이 지금 현재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이 풀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천문학자들은 많은 가설을 세워. 아마도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거다. 그리고 그걸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근데 그것이 해결되면 풀리는 거고, 해결이 안 되면 다른 가설을 세우거나 그러한 과정들을 겪고 있는 거고, 이 책은 바로 그러한 노력들의 과정들을 정리해 놓은 어떤 그러한 책,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시차라는 거, 광행차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또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원이가 했나 지금? 네, 근데 준원이가 아까 그 말했던 별이 무슨 뭐 붙어 있다라는 게 과학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네. 근데 그 과학쌤이 지금 별이 붙어 있다라고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야? 음, 옛날 사람들은 이 옛날 사람들 우주관은 지구가 있으면 하늘 천체가 있어서 별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게 옛날 사람들의 우주관이라고.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라고. 준원아, 과학쌤이 설마 우주가 뭐 별이 뭐야 천체에 붙어 있다고 했을까? 어때? 선생님 설명 들으니까 너가 오해한 것 같아? 아니면 그 과학쌤은 진짜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지. 과학쌤인데 설마 별이 천체 우주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했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근데 실제로 옛날 사람들은 실제로 그 뭐야 우주 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야 붙어 있다고 생각한 거야. 붙박이별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것들이 밝혀진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다음 원유 진행하겠습니다. 아, 저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행성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저는 천왕성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색깔이 너무 이뻐가지고 최준호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구를 가장 좋아합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자, 그래서 뭐 좋아하는 행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 책에는 그 행성에 관한 이야기가, 어, 15쪽, 14쪽부터 볼까? 14쪽에 보면 일주운동이라는 개념이 나와. 일주운동. 일주운동이 뭐야? 아, 태양과 달, 별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태양과 달, 별들이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걸 보고 우리가 일주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일주운동을 하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닌데. 왜 일주운동, 왜 태양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달이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야? 좀, 지구가 자전해서. 아? 지구가 자전해서. 지구가 자전하니까. 온유야, 됐어? 네? 지구가 자전하니까 네. 태양이나 별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처럼 보인다고. 네. 자전하니까. 자, 일주운동 말고 또 뭐 나와? 연주운동? 연주운동 나와. 연주운동은 뭐래? 1년 중에 밤하늘 응. 별자리들의 위치가 1년 중으로 달라지는 거. 밤하늘의 별자들의 위치가 1년을 주기로 해서 달라지는 걸 보고 연주운동 나와. 자, 연주운동은 왜 생겨? 공전에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고 공전하기 때문에 아까 그 지구가 위치가 바뀌니까 별의 위치가 달라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연주운동이 생긴다. 일주운동, 연주운동. 됐니? 음,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고, 어, 고대 그리스의 지구 중심성이라고 아까 쌤이 프텔로마이오스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정지해 있고, 다른 태양과 달 별들이 고정되어 있는 천구가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쪽에 보면 지구가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주존원이라고 해서 태양 주위를 행성들이 돌고 있어. 그리고 그 태양이 다시 지구를 돌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천체 우주 현상을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름대로 매우 과학적인 어떤 그런 방법을 했는데 그런데 19쪽에 코페르쿠스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 리가 없다. 뭐가 이상하다. 그렇게 해서 고민해서 출발을 한 것들. 그러면서 지구가 우주 중심에 있으면 이건 말이 안 된다. 너무 복잡해진다. 그러면서 지구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우주 중심을 돌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된 부분들이 이제 지동설이란 부분들이 있고 자, 하지만 프톨레마이오스 아니 코페르니쿠스의 한계가 있어. 21쪽. 네, 세 번째 문단. 코페르니쿠스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천체가 페르니쿠스는 모든 천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원동하고 있다는 아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원리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자, 즉, 이 코페르니쿠스는 아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을 돌지 않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것까지는 새롭게 더 나아진 거야. 새롭게 더 나아진 거야. 하지만 그는 역시 그 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인 모든 천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원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믿은 거고 그거에 따라서 뭘 설명하려고 했어. 그게 뭐가 안 맞더라는 거야. 그걸 나중에 여기 22쪽에 케플러가 그 문제를 해결한 거야. 케플러는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틀리다는 걸 발견한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아까 일정한 속도로 원운동을 하고 있다는데 지구는 그 행성은 원운동하고 있지 않아. 어? 케플러는 보니까 원운동하고 있지 아니하고 여기 24쪽 화성의 궤도를 결정하기 위해 2000년 이상이나 질려 여겨전 천체는 속력이 일정한 원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를 케플러가 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24쪽에 그 옆에 왼쪽에 그림 밑에 있는 거 있지.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케플러의 행성운동 제2법칙. 케플러 행성운동 제2법칙. 태양과 행성을 잇는 직선이 일정한 시간에 그리는 명적이 같다는 것을 알아냈다. 태양에 가까울수록 속력이 빨라져야 한다. 태양에 가까운 속력이 빨라진다. 아까는 늘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 전체의 운동이 설명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전까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런 주장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뭘 설명하려고 했었어. 그러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럼 그렇게 설명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전제로 믿고 있는 것들이 때로는 뭐일 수 있다? 거짓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그 대전제를 바꾸니까 설명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책, 14살에 시작하는 처음 천문학 책은 그런 식으로 천문학의 역사가 어떻게 발전해 왔나. 그 전에 뭘 믿고 있었나.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전에 믿었던 것들 중에서 잘못된 거 뭐를 밝혀냈나. 새로운 걸 뭘 알게 됐나. 그래서 어떻게 그 문제 해결되었나. 근데 여전히 또 다른 문제가 뭐가 남았나. 이러한 그 과정을 차근차근히 이 책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의 내용들을 사실은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으면 학교 과학 시간에 천문학 분야 배우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그냥 단지 글을 읽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일부분은 케플러의 일법칙, 일법칙, 삼법칙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 사실. 그래서 이게 알고 있어. 케플러 일법칙이 뭐고 일법칙이 뭐고 삼법칙이 뭔지를 외워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단지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외워요. 이해하고. 왜 그런 원리가 적용되는지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따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는 사회를 달리는 10대 해가지고 사회문화편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과학에 관한 부분이었더라면 다음번에는 사회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달리는 10대 책을 갖고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 네.